자, 오늘은 저희 뒤로 바다가 보이는 야외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오늘 또 바람이 이렇게 선선하게 불어서 제가 딱 좋아하는 날씨인데, 근데 요즘에 한낮 기온을 보면 기온이 꽤 높게 올라가더라고요. 여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실감하는 요즘인데,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에 피할 수 없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바로 태풍입니다. 함께해 주실 세 분 먼저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니, 국가 태풍센터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아직 많은 분들이 이곳이 어떤 곳인지 좀 잘 모르시는, 또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곳인가요? 2002년 태풍 루사 그리고 2003년 태풍 매미 모두 아실 거예요. 이 태풍들은 과거의 태풍과는 달리 엄청나게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면서 우리나라에 국가적인 재난을 안겨줬어요. 이 태풍을 경험하면서 국가에서는 태풍을 전담하는 기관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바로 설립을 추진하게 되면서 2008년에 서귀포시 남원읍 부지에 국가태풍센터가 개소하게 됐습니다. 이 이름 그대로 국가태풍센터는 태풍 전담 기관이에요. 태풍 예보, 그리고 태풍 연구, 그리고 태풍 관련 국제 협력을 통틀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태풍 전담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제주 섬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 서쪽으로는 고산 기상대가 있고, 동쪽으로는 이제 성산 기상대가 있고, 그 중심쯤에 이제 태풍 센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태풍 진로와 이런 걸 이제 체크하고 가늠하는 정말 종단말 같은 그런 역할을 그렇죠. 전초기지를 일종의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상징적인 면모도 있어가지고 제주도 최남단에 설립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태풍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제 원래 몇 개의 태풍이 발생하고 몇 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온다, 속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30년 이제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1년에 한 25개 정도의 태풍이 발생을 하고, 가을철까지, 여름 가을철까지 해가지고 3개에서 4개 정도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 태풍 발생 환경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평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아니, 사실 그 자연에서 발생하는 것들, 그러니까요. 특히나 이제 기런 상황을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네. 참 쉽지 않은 일인데, 태풍은 그럼 어떻게 예측을 하나요? 모든 게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래를 예측하려면 현재 상황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태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주로 올려보낸 천리안 기상위성이 있는데, 그 천리안 위성으로 저 괌 지역의 멀리 있는 열대 해역, 그리고 괌보다 더 멀리 있는 열대 해역의 바다와 대기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게 됩니다. 그 분석한 결과를 이제 슈퍼컴퓨터에 입력을 하게 되죠. 그럼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하게 되는데요. 이때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예보관들은 그 수많은 자료들 중에서도 가장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들을 분석하고 보정해서 태풍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수학을 잘해야 되는 건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니, 그 많은 방대한 자료에서 이게 가장 근접할 것 같다라고, 이거 어떻게 예측을, 감인가요, 이건? 많은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수학적으로 나오는 그런 결과물들이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근거를 갖게 된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미래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뭐 지금이야 과학도 발전했고 기술도 발전해서 이렇게 기상 상황을 예측한다는 게 뭐 지금도 쉽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래도 네.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이 됐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태풍 예측했을까요? 특히 이제 제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는 또 예전부터 뭐 해상왕국 항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다를 끼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태풍이라든가 바다 날씨에 대한 그 굉장히 관심이 커가지고 이에 대한 좀 나름대로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가 질 때 노을이 유독 붉으면 그 다음날 비바람이 세게 친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이제
예, 호박과 관련해 가지고 호박의 줄기 끝이 서면 태풍이 작게 불고 그리고 줄기 끝이 땅바닥을 기면 세게 분다라는 제주시 지역의 설이 있고 또 반대로 서귀포에서는 넝쿨손이 담구멍으로 들어가서 담을 붙들면 강한 태풍이 온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같은 날 서로 반대 상황이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런 사소한 하나의 예를 통해서라도 뭔가 큰 자연재해에 대비를 하려고 했었던 우리의 제주인들의 어떤 그런 유비무환의 정신?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최첨단 기술, 과학으로 지금 태풍 예측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글쎄요. 노을의 경우는 대기 중에 수증기하고 빛의 산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학적인 부분이 있어요. 오늘 막 증명이 된 수학하고 부분인데. 지구과학이 나오네요, 오늘. 그런데 그 호박 넝쿨은 저도 조금 몰래 예보관으로서 호박이 어떻게 자라는지 저도 유심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까지 지금 네. 아니 근데 경영했어요. 이걸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쵸. 예. 비 오기 전에 신체 특정 부위가 좀 약간 아프시는 경우가 할머니 있지 할아버지뿐만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그렇게 무시할 만한 네. 거답니다. 어르신들 말씀이시니까요.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을 예측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만큼 태풍의 위력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그쵸. 때문 맞습니다. 아닐까 싶은데 네. 근데 안전체험관에서 그런 태풍 풍속 체험 같은 거를 직접 할 수 있다면서요? 네, 가능합니다. 네, 2020년 11월 3일에 저희가 개관을 했는데요. 제주가 섬이라는 특성을 반영을 해서 설계시부터 뭐 선박과 항공기, 태풍 체험장 이렇게 특성화 체험관을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글로만, 말로만 뭐 비바람을 동반하는 태풍을 조심해야 한다 그러면 특히 우리 어린 학생들은 와닿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희 체험관에 오시게 되면 초당 30m 날아가는 태풍의 비바람을 몸으로 직접 겪게 됩니다. 초당 30m. 네, 그렇죠. 버티실 것 같은데 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버티실 수 네. 있으실 것도 같지만 이제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면 좀 힘드시다는 걸 알게 될 텐데 제가 체험관에서 교육을 하면서 백문이 불여 일체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100번 듣는 맞습니다. 것보다 네.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비바람을 맞았을 때 태풍이 이렇게 무섭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방제의 날을 맞아서 저희 콘텐츠 안테나 작가님께서 저희 체험관으로 직접 와주셔서 태풍을 만나보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정말 몸으로 열일을 하고 있는 우리 네. 콘텐츠 안테나의 담당 작가 김희 작가입니까? 최현주 작가가 그 안전 체험관에서 태풍 풍속 체험을 했다고 하니까 네. 그 화면 보시고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콘텐츠 안테나 담당 작가입니다. 지난번 채식 체험에 이어서 오늘은 제주 안전체험관에 태풍 풍속 체험을 하러 왔습니다. 제주안전체험관에서는 총 3가지의 바람세기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제일 약하게 태풍이 시작되는 17m/s로 체험을 할 수 있고 17m 정도 되면은 간판이 날아갈 정도의 바람세기와 그리고 22m/s의 지붕이 날아갈 정도의 바람세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33m/s의 기차가 탈선할 정도의 바람세기로 태풍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험관에는 시간당 100mm까지 태풍에 비가 많이 내릴 때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잘 끝났습니다. 네, 태풍 체험 오늘 잘 하셨나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 아까 체험했던 태풍 바람 속에는 최고가 33m 정도의 강 정도의 태풍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기상이별로 초강력 태풍이 올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기상청 예보를 주시하면서 태풍 발령 시에는 절대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아유. 제작진 너무하네요. 네. 웬만하면 움직이지 않는 우리 최현주 작가가 네네. 몸이 휘청거리고 네. 또 우산이 완전 그냥 뒤집어지네요. 네. 예, 예. 근데 체험관의 비명 소리가 아주 난무했습니다. 아, 이게 초속 30m 비바람인가요? 네, 태풍이 무서운 게 바로 비를 동반하는 강한 그렇죠. 바람이잖아요. 이제 초당 30m 날아가는 바람의 위력을 직접 몸으로 느껴보셨는데요. 저희 체험관에서 이 체험 코스가 선박 안전 체험을 한 후에 마무리를 태풍 체험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보통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이 오면은 구명조끼를 입고 벗을 때 너무 덥다. 이제 신난다. 태풍 체험을 한다. 이게 신나서 들어가는데 이제 나올 때는 보통 헤어스타일이 먼저 바뀌고 있죠. 우리 친구들이 이제 비명을 지르면서 나오면서 하는 말들이 보면 재밌어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나 절대 안 나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아니면 선생님 저 이제 태풍 올 때 까불지 않을게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이게 바로 체험 교육의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렇게 보여주지 않아도 우리 친구들이 짧은 3분간의 체험만으로도 태풍의 위험성을 알고 이제 조심해야겠다. 태풍 올 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돌아갈 때 저도 이제 체험 교육 담당하는 소방관으로서 좀 뿌듯함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학생들이 전문적인 용어로 그 체험관에 갔다 오면 현타가 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초당 30m 날아가는 비바람을 맞게 되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오고 난 후에는 들어가기 전과는 다르게 많이 이렇게 소감을 말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무서운 위력의 태풍이 사실 제주를 피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꼭 제일 먼저 네. 지나가는 곳이 제주더라고요. 이 태풍은 저 멀리 저 열대 태평양 네. 아주 먼 곳 열대 태평양에서 발생을 해요. 거기서 이제 아주 뜨거운 열기를 이제 저쪽 북쪽 차가운 쪽으로 전달하는 임무를 가지고 이제 올라오게 네.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여름철에 이제 우리에게 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네. 북태평양 고기압. 일종의 이제 태풍을 팽이라 그러면 북태평양 고기압은 팽이를 쳐주는 팽이체 역할을 하거든요. 이제 여름철이 되게 되면 이 제주도가 여기 있을 때 북태평양 고기압의 경계가 제주도 부근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게 돼요. 그러면 태풍은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 경계를 따라서 올라오게 되는데 예, 예, 지리적으로 제일 남쪽에 있잖아요, 제주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예. 태풍을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태풍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엄청난 스핀을 먹어가지고 방향을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예보관님? 지구가 구면체잖아요. 구면체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휘게 돼 있어요. 오른쪽으로 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열대 지역에서는 무역풍이라고 이제 동풍이 불거든요. 동풍이 불다가 오른쪽으로 휘게 되면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오는 그런 전향력 효과, 이 코리올리 힘이라고 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효과를 태풍도 갖게 돼요. 그래서 서진하다가 코리올리 힘 때문에 이제 북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제주 쪽으로 올라오다가 편서풍을 만나서 이제 약간 오른쪽으로 다시 편향해 나가는 건데 이 모든 것이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 그리고 전향력 그리고 편서풍의 영향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연관돼 있어가지고 좀 예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태풍입니다. 갑자기 피곤해졌습니다. 아니, 그 예전에 배웠던 지구과학때 그 네. 내용들이 떠오르는데 네. 그래서 뭐 편서풍, 무역풍 막 이런 거 다 전화요. 영향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다 영향이 다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이제 올라오는 것이 태풍입니다. 변수들이 상당히 많네요. 예, 그래서 태풍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제주에 태풍이 가장 먼저 지나가다 보니까 그만큼 피해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실 태풍의 피해는 이게 세대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한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큰 태풍이라고 하면은 1959년 있었던 사라오 태풍 네, 생각나시고, 사라오가 예. 또 이제 그 외에 또 이제 뭐 2003년에 매미라든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2007년에 나리가 정말 가장 셌다. 예, 그런 것 같은데 그 예전에 스탈린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 사람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이 100만 명의 죽음은 이건 통계일 뿐이다. 사실 태풍의 피해와 무엇이 가장 강력하고 참혹한 태풍이었는지는 개개인이 느끼는 바가 아마 이게 좀 약간 네. 개인차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나리 당시에 이제 취재를 하면서 그때 이제 그 현업 기자로 뛰고 있었는데 비를 맞았는데 비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아픔을 느껴본 지가 처음이고 그때 나리 당시에 하루 강수량 역대 최고치 420mm의 엄청난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뭐 산지천, 한천, 병문천 모든 하천이 범람했고 정말 안타깝게도 그때 이제 도민 13분이 이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한 1,300억 정도 재산 피해가 있었는데 이 돌아가신 분들 중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도 그때 되게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정말 보면은 태풍 자체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규모로 너무 많은 비가 내렸고 바람도 그때 굉장히 셌거든요. 그래서 이 태풍 이후에 뭐 아직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내 전체에 한 12개의 대형 저류지가 만들어집니다. 빗물을 가두기 위해서 나중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없었던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어떤 태풍 관련한 뭐 매뉴얼이라든가 재난 대비 체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나리가 가장 큰 제주 도민들에게는 큰 상처와 뭔가 어떤 행동의 전환을 준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저희 들더라고요. 역시 저희 모든 소방관들이 기억하는 태풍이 아마 나리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독 제주에만 물폭탄을 터뜨린 것처럼 네. 하늘에서 정말 쉬지 않고 비가 내렸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공무원을 포함해서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분들까지 태풍 나리가 휩쓸고 간 후에도 한 3개월 동안 복구 활동을 다녔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태풍 나리가 9월 중순에 왔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정확히 제가 3개월 후에 결혼을 했는데 3개월 내내 복구 활동을 나갔어요. 근데 얼굴에 상처가 또 이만큼 나무를 숨겨버리고. 나르다가 그래서 좀 결혼 준비도 못했지만은 아이고. 많은 분들이 이제 집이 잠긴 경우도 많았고 침수 피해도 워낙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가슴 아팠던 기억이 나고 저 역시 나리 태풍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나리 때 되게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었어요. 이제 제주가 어찌 보면 이제 동서로 좀 길고 남북으로 좀 네. 짧은 이제 타원형의 지니고 있잖아요. 그쪽 동쪽을 태풍이 지나쳤는데 태풍의 눈의 사이즈가 중심의 사이즈가 한 지름으로 한 60km, 반경으로 한 30km 정도 됐었어요. 태풍의 중심이 이제 표선을 지나쳐 청산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중심권에 든 표선 청산 지역은 이제 바람이 갑자기 멈췄죠. 그때 엄청나게 강한 비바람과 파도를 몰고 왔던 기상 현상이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어민들이 밖에 불려 나온 이제 그물이나 뭘 정리하려고 밖으로 이제 방파제로 막 나가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셨네요. 예, 그때 이제 상상 계상대 계셨던 분이 태풍 눈을 이제 관측하고 이제 보고하려고 주변을 이제 약간 차를 몰고 돌아다니다가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죠. 고 바로 이제 달려가서 선생님들 지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신다고. 지금 태풍이 잠시 지금 조용한 상태니까 당장 대피를 해주시라고 해서 그 방파제에 있던 분들을 빠르게 대피시켰던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죠. 큰일 나실 뻔했네요, 한 진짜. 1, 20분만 늦었으면 네. 바로 또 이제 강한 비바람과 함께 이 태풍이 눈이 지나치면 그 눈 주변이 가장 강한 바람과 비가 내리거든요. 거기에 바로 맞닥뜨리고 이제 파도도 이제 강한 파도가 들이닥쳤을 텐데 상당히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태풍이 왔을 때 네. 뭐 이제 구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통계를 좀 알아봤는데요.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연재해 내습 현황 통계를 봤더니 1959년부터 2020년까지 총 160회의 자연재해 그리고 315명의 인명피해, 4,900억 원의 재산 피해가 있었는데 그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태풍이라고 합니다. 태풍이 차지하는 그 횟수로는 비율이 46회, 하지만 피해가 85%를 차지를 했는데요. 이제 제주가 우리나라의 남단에 위치하다 보니까 태풍의 길목이잖아요. 태풍을 제일 먼저 맞고 태풍이 거의 오지 않았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해마다 이런 비슷한 안전사고건들이 이제 되풀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3년 전까지 약 4년간 119 신고를 받는 119 종합상황실에 근무를 했었는데요. 여름에 태풍이 오지 않았던 해는 없었는데 해마다 계셨어요. 어떤 분들이 계셨냐.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꼭 오후에 네. 혼자서 어디를 가실까요? 그분들? 낚시하러 가시겠죠. 네.
그분들이 가는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맞아요, 가족들한테도 알려주잖아요. 갯바위 낚시 같은 거? 네, 네. 그렇죠. 고사리 꺾으러 가는 것처럼 그 포인트로 혼자서 가세요. 오후에. 아. 그래서 꼭 갯바위에 고립이 되시죠. 그럼 이제 119가 가서 구조를 하면 저희도 뿌듯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가슴 아픈 사고도 있었죠. 2018년도 태풍 쏠릭이 왔을 때 관광객 2명이 왔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서귀포 해안가에 산책하고 이제 사진을 찍다가 2명이 아. 동시에 바닷물에 빠졌는데 1명만 살아남고 1명이 실종되는 그런 가슴 아픈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수칙을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태풍 예보 기울여 드려야 된다. 외출을 자제해야 된다. 하지만 정말 태풍이 왔을 때 우리 스스로가 이런 안전수칙을 지키고 있는가? 무리하게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거에 우리 생활 속에서 안전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약간 좀 그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게요. 그 아까도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지만 태풍 피해가 최근 몇 년 사이 큰 게 그렇게 나리처럼 굉장히 치명적인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태풍 괜찮네,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1950년대 태풍이었다, 1700년대 태풍이었다면 굉장히 여러 인명 그렇죠.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배수 시스템이라든가 나름대로 이제 건물의 내구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제 상황들이 잘 정리가 되니까 그나마 피해가 이 그렇죠. 정도인 거지.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태풍이 나쁘다, 나쁜 놈 하고 있는데 사실 태풍의 좀 순기능, 네.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태풍 이제 우리가 지구의 에너지원은 태양이 주는 열 에너지잖아요. 근데 지구가 지금 둥그런 구 형태로 있기 때문에 적도 지역에는 이제 열이 축적되게 되고 극지방에는 이제 열이 부축하게 되죠. 이 약간 지구과학적인 뭐인데요. 또 지구 같은 게. 그렇죠. 근데 이 적도와 극지방의 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적도에 있는 에너지를 극적으로 이제 전달시켜 줘야 돼요.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태풍입니다. 한쪽으로 막 너무 뜨겁고 한쪽으로 너무 차갑고 이렇게 서로 아프지 않고 이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순기능을 하고 있는 게 태풍이고요. 또 좀 지역적인 면모로 보게 된다면 여름철에 발생하는 이제 적조 현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해소시켜 줘가지고 어민들한테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이제 가뭄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이제 그의 해갈에 도움을 주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많이 발생하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있잖아요. 이게 폭염을 일시적으로 누그러뜨리는 그런 순기능도 갖추고 있고요. 또 최근 이제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에 속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부족한 수자원 공급원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 이제 기상 이변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기상 예측, 그러니까 태풍 예측 이런 게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 과거에도 태풍 예측은 진짜 어려웠습니다. 최근에 기후 변화 같은 요소가 가미되면서 예측하는 게 더욱 더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최근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온난화되면서 태풍뿐만 아니라 이제 집중호우 같은 현상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현상보다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20년부터 이제 국가태풍센터에서는 이제 초속 54m 이상의 태풍을 초강력 태풍으로 신설 분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강력 태풍이 이제 일부 다른 기관에서는 슈퍼 태풍이라고 명칭하는데요. 같은 의미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 자체가 사실 우리가 지금은 나하고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우리가 기후 변화는 정해진 미래, 예고된 앞날이라고들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고고학자 중에 브라이언 페이건이라는 그런 분이 계신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기후는 역사를 어떻게 만들었는가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1300년대에서 1850년대 사이에 세계적인 기상 이변을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소빙기가 찾아와 가지고 평균 기온이 한 2, 3도 정도 떨어졌다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농업 생산력이 많이 떨어지고 어류의 움직임이 굉장히 변화가 생겨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정말 식량난, 기근을 많이 겪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내린 결론이 뭐냐? 기후 변화는 천천히 발생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온다.
그리고 이 기후는 반드시 어떻게든 인간의 역사에 관여를 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태풍의 미래, 태풍이 알 수 없는 어떤 그 모습에 이거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할 수 있는 그런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자, 이제 태풍은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없는 그렇죠. 존재가 됐고, 그럼 무엇보다 이거를 잘 슬기롭게 대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태풍은 무엇보다 진행 단계별 행동 요령이 가장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진로와 도달 시간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태풍 특보 시 태풍이 정말 가까워졌을 때는 외출을 일단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시고요. 위험 지역, 뭐 지하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농산물이 걱정된다고 일부러 밖에 나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꼭 피해 주시고요. 이제 태풍이 지나갔을 때는 가족과 지인들의 안전을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체험 교육을 할 때 가족들에게 점검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이제 숙제를 주거든요. 우리 집을 지킬 수 있는 것. 예. 그래서 돌발 퀴즈도 가끔 내는데요. 오늘 그래서 아, 예. 안전 퀴즈를 몇 가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진짜 갑자기 여러분들의- 머리를 더 써야 되는 일이. 네, 여러분들의 상식과 실력을 빛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돌발 안전 퀴즈. 네. 내일 밤 만약 우리 지역에 아주 강력한 초강력 태풍이 지나간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의 유리창을 지킬 수 있을까? 다들 알고 계시죠? 저는 이거 알 것 같아요. 아, 예, 먼저 얘기하세요. 예를 제가 드릴 네. 겁니다. 네네. 네, 1번. X자로 크고 단단하게 유리창 가운데 붙인다, 테이프를. 네, 자, 네. 2번. 문 틀의 사각형 모양대로 붙인다. 테이프를. 정답은 몇 번일까요?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X자 크게 가운데. 1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번. 저는 이제 창틀로. 저 X자로 생각하긴 했는데, 반대로 가야 돼가지고. 소신대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X자입니다. 1번. 왜냐면 저는 X자로 해봤었어요. 네. 필요 없는 행동을 하셨네요. 진짜요? 저희가 보통 학교 다닐 때 뉴스에서 워낙 X자로 붙이는 걸 많이 봤었잖아요. 그런데 X자가 도움이 되긴 하는데요. 유리창이 흔들리면서 깨지는 거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요. 유리 파편이 튀는 거를 방지를 해주는 거죠. 이미 금이 가거나 깨졌을 때.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은 유리창과 문틀이 벌어지면서 그 이격으로 인해서 흔들림으로 해서 발생하는 그 충격이거든요. 그런 충격을 막으려면 문틀과 유리창 사이에 틈이 벌어져 있을 때는 신문지나 우유팩을 돌돌돌돌 말아서 그곳을 고정을 막아주고. 해주고 그 위에 테이프를 붙여준다면 더 안전하겠죠. 테이프는 기본적으로 문틀 모양을 따라서 모두 붙여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퀴즈. 만약에 자동차 주행 중에 태풍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 1번, 신속하고 빠르게 지나간다. 2번, 빨리 차에서 내려서 대피한다. 3번, 천천히 운전을 하면서 일단 그 지역을 벗어난다. 저는 아예 예보시 네. 나오질 않는다. 이게 정말 안전한 방법이긴 한데 운전 자체를 안 한다. 네. 만약에 내가 그 순간에 차에 있다면 저는 빠르게 출근을 해서 예보를 해야 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갔던 것 같아요. 직업으로 해서 그렇게 하셨던 네. 거잖아요. 네. 3번이 뭔가 가장 합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뭔가 맞는 정답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오늘 그 느낌이 통했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근데 무조건 태풍이 온다고 해서 차에서 내리거나 빠르게 벗어나는 건요. 태풍이 이렇게 비바람을 동반하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태풍 예보에 귀를 기울이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어쩔 수 없는 주행 중이라고 한다면 태풍 정보를 잘 들으면서 천천히 운전하면서 침수 지역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험한 상황을 만났다면은요. 차에서 빨리 내리셔서 11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낯선 곳에 뭐 주행 중이다 그러시면은 그 지역의 도로 여건과 기상 상황을 살펴보는 게 가장 돈 안 들고 쉬운 방법이라고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퀴즈가 남았습니다. 또 있어요? 네, 두구두구. 태풍이 온다고 했을 때 가정에서 우리 집을 지키기 위해서 차단해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 랜선, 전기, 가스, 수도, 통신선 중에서
정답은 뭐가 있을까요? 차단을 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차단을 해야 되는 거. 예, 저는 이거 프로그램의 재미를 위해서 랜선을 차단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방송하시나요? 네. 저는 집에 있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태풍 때 좀 슬퍼지네요. 아마 가스가 가장 위험하지 가스.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그냥 그 차단기 자체를 내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보통 정답이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요? 정답이 여러 개입니다. 아, 우리 집에 뭐 화재 위험성이 있는 거, 뭐 감전 위험성이 있는 거는 정답은 파손하면서 우리 주택에도 위험성을 끼칠 수 있는 거는 전기, 가스, 수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도도요? 네. 이제 터져가지고 네, 물이 셀까 봐? 바깥에서 탱크가 터질 수도 있고요. 우리 동네 만약 초강력 태풍이 지나간다고 했을 때는 정말 태풍이 가까이 왔을 때는 이 세 가지는 주의를 해주셔야 안전하게 태풍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태풍 대처와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좀 하나 좀 얘기를 그러니까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1995년에 한신 대지진이라는 큰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제 경찰 또는 소방 같은 어떤 국가 기관에 의해서 구조된 사람이 약 23%에 불과하고 나머지 77%는 인근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구조가 된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제주 사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령화가 되어 있고 읍면 지역, 재난과 관련해가지고 취약한 지역에 특히나 혼자서 사시는 노인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물론 공적인 영역에서의 태풍 준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딱 지내시면서 주변에 혹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없으신지 뭐 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잘 대피는 하셨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네, 해보는 게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제주가 이제 금방 있으면은 제주 국제안전도시 4차 공인을 앞두고 있거든요. 어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제주 국제안전도시의 개념이 뭐냐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제주가 국제적으로 관광도시잖아요. 누구 세계인이 찾는 곳인데 안전을 선도할 수 있으려면은요 우리가 사고의 위험성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 사고는 이렇게 해서 위험해 조심해라고 하면 누구나 피부에 와닿지가 않죠. 하지만 체험관에 오셔가지고 체험 교육을 받게 된다면 사고가 이렇게 위험한 거구나. 정말 이런 일이 나한테 발생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나와 남을 지킬 수 있는 대응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몸으로 배운 건 다시 몸으로 배워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럼 기상 예보와 관련해서 또 혹시 예보관님 뭐 당부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요즘 뭐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서 발생하지도 않는 태풍을 가져가지고 뭐 혼란을 야기시키는 경우들도 또 발생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외국에 있는 기상 어플 네. 같은 것도 이제 가공되지 않은 이제 수치 모형의 결과물일 뿐이거든요. 이제 기상청에서는 이제 진짜 정확한 예보를 위해서 모든 직원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태풍센터에서 제공하는 태풍 정보를 믿고 귀 기울이셔가지고 이 태풍에 대한 정보를 접하시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게 가장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상 그 정보와 관련해서도 가짜 뉴스가 그렇게 많은가 봐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뭐 가짜 뉴스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SNS에 유통되는 네. 검증되지 않은 정보 요런 거를 신뢰하시기보다는 뭐 가급적이면 우리 KBS처럼 네. 신뢰받은 장비와 데이터 그리고 이제 취재 인력들이 현장에서 전해주시는 소식을 좀 집에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태풍 올 때도 제대로 된 안테나를 그렇죠. 좀 세워야겠네요. 네. 그 최종병기 활, 그 영화에 그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태풍은요,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정말 태풍을 예측하고 또 예방하기 위해서 힘써주고 계시는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가오는 여름철에는 정말 태풍과 관련된 그런 기상 정보들 꼼꼼히 챙기셔서 큰 피해 없이 안전하고 무사히 또 잘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주 더 유쾌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세 분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